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이번 주 일정 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목은 유일한 해답은 결국 성장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일정을 보면요, JP모건 실적이 주말 동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JP모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데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말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만한 것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급증했고 순이익은 67%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겨우 주가는 0.6%만 오른 거 보면은 이거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주가 빠질 일만 남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시티은행과 그리고 스테이트 주가를 보면은 좀 더 느낌이 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CT를 보면요, 주가는 거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 하락했고요. 야, 예상 정도 수준 나오니까 주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스트리트는 더 심각합니다. 무려 12%나 실적이 나온 이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리트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이 1.3%에서 1.19%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으로도 돈을 뺏기고 MMF로도 돈을 뺏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혹시 시장이 또 피크아웃 아닌가요? 지난주에는 이호석 씨가 ADP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금리가 못 오른 거 보면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은행주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주가가 못 오른 거 보면은 이거 좋은 것들이 다 반영되고 이게 피크아웃 돼서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피크아웃의 대상이 아마도 미국 경제나 증시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니고요, JP모건과 같은 대형주가 지방은행에서 이렇게 빨아먹었던 이런 흐름들이 피크아웃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JP모건의 주가고요, SVB 이후로 계속 오히려 더 올랐죠. 그리고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스트리트는 노란색입니다. 한 번 더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은행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은행주들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JP모건만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너만 그렇게 계속 좋을 수 있냐? 라는 이제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지, 미국 경제가 다시 또 우르르 쏟아지거나 증시가 또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피크아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말 동안의 가장 큰 이슈죠.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생산됐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이 트윗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온 사이버 트럭 주위에 이것을 만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회수가 5천만이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5천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중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은 전혀 없고요. 안 좋은 소식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죠. 중대본에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에 보면은 호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37명, 그리고 9명이 실종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오송에서의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몇십 년 만에 있는 홍수, 태풍, 최악의 폭우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970년대 이후로 지구의 온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지난주에 2023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하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캐나다 물가, 수요일에는 영국의 물가가 발표됩니다.
캐나다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지난주에 미국 물가가 좋게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의 물가도 지금 보면 가장 지금 높은 수준에서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야, 빨리 내려와. 이번 주 일정 중에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그리고 테슬라, ASML, 넷플릭스, 알코아, TSMC, J&J 등등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처럼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어지고요. FMC 회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일정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번에 실적의 관심은 AI에 있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얼마나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사실상 AI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I 반도체 수혜보는 종목들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이 흐름들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AI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 때부터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적응하면서 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앙은행에다가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좋지만 여전히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지 말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크레딧 리스크. 팬티 안 입고 수영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당분간은 유지될 거기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회사에다가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후위기는요. 이제는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미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에 1% 정도 하락했는데 지난주에는 4%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계속 가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저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급락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이 정도의 급락을 보였던 거는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급락했다라는 사실은요. 달러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신흥국으로 돈을 좀 흩어 뿌릴 수 있는 니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 가치의 급락은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오른다. Everything rally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진정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은 안 도와준다. 중앙은행의 기대기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중앙은행의 자산이 남색인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흐름들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스닥입니다. 바로 AI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나스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서도 이겨내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빅테크들의 주가 움직임은 지난주에 있었던 지수 변경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가중치가 4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테슬라의 비중이 4.5%를 넘어서면서 이 조정돼야 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뉴스들이 만약에 약세장이었다면요. 이들 빅테크들의 주가를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을 텐데 거꾸로 이 빅테크들을 팔면 나머지를 사겠네 라고 하면서 돈 못 버는 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당일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이제 빅테크들을 롱하고 이익 안 나는 테크 회사들 숏하자 라고 했다가 또 된통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올 한 해 정말 헤지펀드들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CPI 발표 때문에 묻혀가지고 사실은 자세히 보지 못했었던 숫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됐나라고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자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부채의 평균 금리,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빌린 돈에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2.7%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1.8%였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은행에 대출받은 거 금리 좀 많이 올랐나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많이 올랐대요. 1.8에서 2.76으로요. 그런데 1년 후가 되면 지금 이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됐을 때 1년 후가 되면은 4%까지 늘어날 텐데 이러면 당연히 부채도 늘었는데 금리도 높아지면 내야 되는 이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만간 이자 지급액은 1.3조 달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정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우려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리 핑크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Our deficits are out of control. And now with higher interest rates, yes, interest payments are going to be a major component of that. And that's going to put a lot more pressure on our programs, our defense budgets. All these programs are going to be really at risk. The only answer to that is growth. 저는 이 레리 핑크가 마지막에 성장이 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씩 웃는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계속 빌리고 있고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고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해보면 리차드 쿠가 중국에 대해서 밸런스 시트 불황,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요. 그런데 미국은 왜 괜찮을 수 있는지, 미국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통 주말 라이브를 통해서는 좀 이야기를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말에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10시간짜리 강의보다 더 깊고 진한 이호석과의 2시간이라고 해서 딱 2시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경제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관심 있는 분들 댓글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